여러분, 만약 뇌로 가는 유일한 생명줄인 경동맥이 90%나 막혀 있다면 우리 몸은 과연 아무 말 없이 쓰러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한국의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9명은 그 신호를 단순한 노화라고 착각한 채 그대로 넘겨버립니다. 저는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거의 50년 동안 노인에 대한 연구와 치료에 헌신해 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신호 중 4번째 신호는 거의 모든 분들이 간과하지만 실제로는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요청입니다. 대한신경과학회 보고에 따르면 경동맥이 70% 이상 좁아진 환자의 34%가 초기 신호를 무시한 후 3개월 안에 실제 뇌경색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즉, 경고는 언제나 먼저 오지만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할 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손을 목 한쪽에 올려보시겠습니까? 심장에서 올라오는 규칙적인 맥박이 느껴지시죠? 바로 이곳이 뇌로 가는 고속도로 경동맥입니다. 하지만 이 혈관이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안쪽에 기름때가 끼고 굳어지면 피는 더 이상 충분히 흐를 수 없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자료에서도 경동맥이 90% 이상 좁아질 경우 뇌로 전달되는 산소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그 순간부터 뇌는 마치 물속에서 숨을 못 쉬는 사람처럼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 신호는 통증이 아니라 아주 미묘한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서울인가요? 부산인가요? 대구, 광주, 제주도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시계는 몇 시를 가리키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장소에서 이 영상을 함께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댓글에 현재 계신 지역과 시각을 적어주시면 제가 꼭 읽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 자신 혹은 함께 살아가는 배우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뇌는 절대 침묵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뇌가 보내는 숨겨진 5가지 구조 신호를 하나씩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뇌가 보내는 첫 번째 구조 신호는 바로 몸 한쪽에 스쳐 지나가는 마비입니다. 이 증상은 너무 짧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잠을 잘못 잤나 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뇌가 보내는 가장 초기이자 가장 중요한 SOS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74세 남성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에서 사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식탁에서 젓가락을 들려고 손을 뻗는 순간 갑자기 오른손에 힘이 툭 하고 빠졌다고 합니다.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고 손가락이 마치 남의 손처럼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놀랐지만 단 3분 뒤에 다시 정상처럼 움직이니 피곤해서 그랬겠지 하고 그대로 출근하셨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일주일 뒤 그분은 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팔과 다리에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얼굴도 한쪽으로 처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왼쪽 경동맥이 85% 이상 좁아져 있었고 작은 혈전 조각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잠깐 나타나는 마비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 부릅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이런 미니 뇌졸중을 경험한 사람의 약 15%가 48시간 안에 실제 뇌경색을 겪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그러니까 금방 괜찮아졌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라 단지 아직 완전히 막히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뇌는 매우 정직한 기관입니다. 피가 부족하면 즉시 전기 신호가 끊어지고 그 결과 반대쪽 팔과 다리의 힘이 순간적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혈류가 잠시라도 다시 흐르면 증상은 사라지니 많은 분들이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대로 일상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더 큰 혈전이 떨어지면 뇌는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은 하나입니다. 한쪽만 힘이 빠지는 것은 목 디스크나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100% 뇌의 신호입니다. 특히 팔과 다리가 동시에 한쪽만 축 늘어진다면
그것은 뇌가 보내는 가장 전형적인 경고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최근에 잠깐 힘이 빠졌다가 금방 회복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뇌는 지금 위험합니다. 지금 당장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고 있던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신호를 이해하셨다면 이어지는 두 번째 신호는 더욱 교묘하고 무섭습니다. 다음 신호는 바로 눈으로 찾아오는 어둠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기관이 바로 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어서 그 두 번째 신호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매우 교묘하고 많은 분들이 단순한 눈피로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증상은 사실상 뇌경색의 예고편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바로 한쪽 눈앞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일과성 시야 상실입니다. 저는 이 증상을 무시하다가 큰일을 당할 뻔한 68세 여성 환자를 직접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소 시력이 좋았고 안과 질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다가 눈앞이 탁 하고 꺼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마치 위에서 검은 커튼이 내려오듯 왼쪽 눈이 순식간에 캄캄해졌다고 했습니다. 놀라서 눈을 비비고 휴대폰을 흔들어도 아무 변화가 없었지만 2, 3분 뒤 다시 원래처럼 보이자 눈이 피곤했나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경동맥 검사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왼쪽 경동맥이 80% 이상 좁아져 있었고 작은 혈전 조각이 눈으로 가는 혈관을 순간적으로 막았다가 다시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왜 경동맥의 문제인데 눈이 먼저 반응할까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경동맥에서 뇌로 가는 첫 번째 가지가 바로 안동맥입니다. 그래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질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기관이 눈입니다. 대한항과학회 자료에서도 밝혔듯이 단한 시야 상실이 5분 이내에 회복되는 경우 절반 이상이 경동맥 협착과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이 증상은 결코 단순한 노안이나 피로가 아닙니다. 노안이나 백내장은 몇 년에 걸쳐 서서히 흐려지는 반면 경동맥 문제로 인한 시야 장애는 갑작스럽고 한쪽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치 누군가 조명을 껐다, 켰다 하듯 눈앞이 오락가락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깜깜해졌다가 몇 분 후 멀쩡해진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순간 여러분의 눈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구조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대부분 단 한 번만 허용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많은 환자들이 눈이 잠깐 안 보였던 게 이렇게 위험한지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뇌혈관은 절대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경고를 보내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눈으로 오는 신호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신호는 어디로 올까요? 바로 말입니다. 뇌의 언어 중추가 흔들릴 때 나타나는 무서운 변화 세 번째 신호로 이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노화로 착각하는 증상입니다. 바로 말을 하려는데 혀가 굳은 듯 엉키고 머릿속에 문장은 선명한데 입이 따라오지 않는 순간입니다. 이 증상은 절대로 건망증이 아닙니다. 뇌의 언어 중추가 순간적으로 마비될 때 나타나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0세 남성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서울 종로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던 중이었습니다. 결정적 한 수를 두고 단수라고 크게 외치려고 입을 열었는데 입 밖으로 나온 것은 하는 이상한 소리뿐이었다고 합니다. 혀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발음은 흐려지고 친구들은 농담 삼아 막걸리 한잔 하셨어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단 1, 2분 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다시 말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은 그냥 피곤해서 순간적으로 말이 꼬인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MRI와 경동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왼쪽 경동맥의 협착이 75% 이상 진행되어 있었고 작은 혈전이 언어 중추로 가는 혈관을 순간적으로 막았다가 다시 흘러간 상황이었습니다. 언어 중추는 뇌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혈액 공급이 단 1분만 부족해도 기능이 즉각적으로 떨어집니다. 대한대졸중학회 자료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언어장애가 단 몇 분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경우의 절반 이상이 경동맥 협착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합니다. 즉 일시적 말꼬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뇌가 보내는 고도의 경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머릿속으로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생각나지 않는 건망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건망증은 단어 자체가 떠오르지 않는 현상이고 경동맥 문제로 인한 언어장애는 단어가 떠오르지만 혀와 입술이 움직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혀가 굳은 것처럼 발음이 흐릿해지거나 말을 하려는데 기묘하게 입이 따라오지 않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몇 분 안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 순간 뇌는 산소가 부족합니다. 지금 매우 위험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던 것입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지켜보며 느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말이 잠깐 꼬였던 사람 중 적지 않은 분들이 1수달 안에 실제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말뿐 아니라 손발 시야 기억력까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뇌는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위험을 경고할까요? 바로 온몸의 에너지가 꺼지는 듯한 극심한 피로와 졸음이라는 한국 어르신들의 99%가 그냥 늙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네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거의 모든 어르신들이 놓치는 그러나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바로 이유 없이 극심한 피로와 낮 동안 참을 수 없는 졸음입니다. 대부분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가 산소 부족으로 천천히 꺼져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지난 봄 65세 여성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원래는 새벽마다 산책하고 취미 활동도 즐기던 아주 활동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잠을 9시간이나 자고 일어나도 몸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를 버틸 힘이 없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책상에 머리를 박고 조는 일이 반복되었고 아무리 홍삼 녹용을 먹어도 비타민을 챙겨 먹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내과에서 피검사도 여러 번 했지만 수치는 모두 정상으로 나왔고 의사는 그냥 피로나 갱년이 같습니다. 충분히 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환자의 표정과 호소만 듣고도 뭔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경동맥 초음파를 권했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양쪽 경동맥이 85% 이상 좁아져 있었고 뇌로 가는 혈류가 정상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왜 피곤해지는 걸까요? 뇌는 우리 몸무게의 9%밖에 되지 않지만 산소의 20%를 사용합니다. 이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절전 모드로 들어갑니다. 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집중력, 활력, 기분, 기억 같은 기능들을 하나씩 차단해 버립니다. 그 결과 몸은 멍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누워만 있고 싶고 낮에도 계속 졸음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한국노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종일 피로하고 졸린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되며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가 더 심하다면 뇌혈류 감소를 의심해야 한다고 보고합니다. 이 상태를 브레인 포그라고 부르며 뇌가 산소를 충분히 받지 못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 이 피로는 쉬면 낫는 피로가 아닙니다. 찜질방에 가도 낮잠을 1시간 자도 보약을 먹어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기력이 아니라 뇌로 들어가는 산소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산소가 부족한 뇌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차단하고 결국 사고력, 판단력, 그리고 감정 상태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유 없이 몸이 천근만은 무겁고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이 너무 힘들고 별 이유 없이 하루 종일 누워 있고 싶고 식사 후에 특히 눈이 감기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건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뇌가 지금 피가 부족하다, 지금 위험하다고 절박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자분은 결국 스텐트 시술을 통해 혈관을 넓혔고
시술 다음 날 아침 머릿속에 낀 먹구름이 거친 것 같다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뇌는 산소만 다시 공급되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는 장기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신호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어떨까요? 이 신호는 뇌가 보내는 가장 직접적인 경고이자 많은 분들이 두통약으로 가려버리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어지는 A5에서 뇌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깨질 듯한 두통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뇌가 보내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폭력적인 경고입니다. 바로 깨질 듯한 두통, 그것도 심장 박동과 정확히 같은 리듬으로 욱신거리는 박동성 통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어깨가 뭉쳐서 그렇겠지 하고 진통제를 드시는데 그 진통제가 전혀 듣지 않는 순간이 바로 위험의 시작입니다. 제가 66세 남성 환자를 진료했던 일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분은 평소 두통이 거의 없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오른쪽 관자놀이가 조이는 듯 아프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쿵쿵쿵 심장 박동처럼 뛴다고 했습니다. 특히 계단을 오르거나 화장실에서 힘을 줄 때 통증이 머릿속에서 폭발할 듯이 심해졌습니다. 진통제를 하루에 4알까지 먹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고 밤에 누우면 머리에서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통스러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즉시 MRI와 경동맥 검사를 했고 결과는 매우 위급한 상태였습니다. 오른쪽 경동맥이 무려 93% 이상 막혀 있었고 뇌는 산소를 더 받기 위해 혈관을 억지로 확장시키며 뇌압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뇌부종이며 이 단계는 몇 시간만 더 늦어져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대한뇌졸중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박동성 두통과 함께 단측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40% 이상이 경동맥 협착 또는 뇌혈류 감소와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한쪽 머리가 심장처럼 뛴다면 뇌가 마지막으로 SOS를 보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긴장성 두통과의 차이는 매우 분명합니다. 일반 두통은 위치가 바뀌고 압박감이 느껴지며 진통제에 반응합니다. 하지만 경동맥 협착으로 인한 두통은 항상 같은 쪽에서 발생하고 박동과 리듬이 완전히 일치하며 진통제가 거의 듣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머릿속에서 쿵쿵 울리는 소리를 느꼈거나 왼쪽 혹은 오른쪽 머리만 반복적으로 아픈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진통제를 먹어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지금은 기다릴 때가 아니라 병원으로 달려갈 때입니다. 이 환자분은 결국 응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시술 직후 머릿속에서 들리던 쿵쿵거림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뇌는 혈류만 회복되면 금방 조용해지지만 그 조용함을 얻기 위해서는 너무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5가지 신호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신호들은 결코 무작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단계적으로 매우 논리적으로 경고를 보냅니다. 다음으로 저는 왜 이런 신호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뇌가 어떤 과정을 거쳐 위험을 만들어내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는 B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뇌가 왜 이런 5가지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경동맥이 좁아질 때 뇌 안에서 정확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지금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이 얼마나 논리적이며 얼마나 심각한 의미를 갖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에서 가장 민감하고 까다로운 기관입니다. 몸무게의 D%밖에 되지 않지만 산소의 20%를 사용하고 그 산소 공급이 단 10%만 줄어도 즉시 기능이 흔들립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뇌세포가 산소 없이 4-5분만 지나도 영구적인 손상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경동맥이 좁아지는 첫 단계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혈관이 40-50% 좁아져도 몸은 그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차에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혈관 내에서 만들어지는 죽상경화반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단단해지고 어느 순간에
그 표면이 아주 작은 충격에도 파열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죽상경화반 파열은 전체 뇌경색 환자의 약 60%에서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문제는 파열된 표면에서 떨어져 나온 미세 혈전 조각들이 뇌혈관을 순식간에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혈전이 작으면 몇 분 후 다시 씻겨 내려가 잠깐 마비, 잠깐 시야장애, 잠깐 말이 안 나옴 같은 일시적 허혈 발작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초기 경고입니다. 그러나 혈전이 조금만 더 크면 뇌는 회복할 틈도 없이 바로 정전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진짜 뇌경색이며 그때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동맥이 70% 이상 좁아지면 뇌는 혈류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혈관을 확장시키는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압이 상승하고 싱크로율이 높은 쿵쿵 박동성 두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집중력, 활력, 기억력 같은 에너지 소모가 큰 기능들을 강제로 꺼버립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피로, 낮 동안의 졸음, 무기력증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 결과에서도 뇌연류가 20% 감소하면 피로감은 평균 2.3배 증가한다고 확인되었습니다. 여러분, 뇌는 결코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신호를 보낼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신호가 결코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가 시계 톱니처럼 연결되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왜 어떤 사람은 혈관이 60%만 막혀도 증상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90%인데도 멀쩡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뇌의 예비혈관망, 즉 측부순환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정교한 우회도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뇌는 스스로 다른 길을 만들어 혈류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것이 잘 발달된 사람은 80%가 막혀도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반면 이 우회도로가 약한 사람은 60, 70%만 좁아져도 즉각적으로 어지러움, 피로샤 장애 등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측부순환이 아무리 좋아도 무한정 버텨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한뇌졸중학회는 측부순환이 발달한 환자도 90%를 넘기면 5명 중 3명에서 급격한 기능 저하가 나타난다고 경고합니다. 즉, 지금 증상이 없다고 안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침묵은 정상이 아니라 아직 폭발하지 않은 상태일 뿐입니다. 이제 모든 과학적 설명이 끝났습니다. 바로 이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뇌가 보내는 5가지 구조 신호와 그 신호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과학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뇌는 절대로 갑자기 쓰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외면했을 뿐입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노인의학을 연구하고 환자를 돌보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하루만 빨리 왔으면 살았을 텐데요. 어제 팔이 이상했는데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이 후회는 너무 늦은 뒤에야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 말은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2번째 기회라는 뜻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아직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 몸이 느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프고 쓰러지고 후회하는 노후는 결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를 바꿀 수는 없지만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조언은 단 하나입니다. 증상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손저림이 5분만 와도, 눈앞이 3분만 어두워져도, 말이 1분만 꼬여도, 이유 없이 며칠 동안 피곤해도, 한쪽 머리가 쿵쿵 뛰어도 그것은 참으라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 움직이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지켜야 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의 노인을 돌보며 깨달은 진실은 하나입니다.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아프면 참지 마십시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상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현재 시각과 계신 지역을 적어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걱정되는 증상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책임감 있게 읽고 필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를 혼내는 셈 치고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필요한 가족, 친구 배우자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이 영상은 의료 조언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서 전문적인 검사를 받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가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 내일도 건강하게 다시 만나겠습니다.